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맞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체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이 꼭 부부로서 사이좋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거에 결여된 조건이 아니에요. 예, 안 맞아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잘 사이좋게. 내가 어쨌든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태도로 내 남편을 이렇게 좀 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감을 서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수용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예를 드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작가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여기는 작가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을 가지러니 라는 신작으로 돌아오신 남인숙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어른성장학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약간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업작가로 실버 버튼 받으신 작가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모 공공기관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예. 지금 22만 맞으신가요? 예. 저희도 그래서 좀 얹혀가고자 이렇게 모셔봤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사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남편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평소대로 주말에 사무실을 가려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효자인데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도 본인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려고 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딸 아이 대학 합격 발표 날에도 딸이 기뻐하니까 남편은 옆에서 그 전 학교 등록을 취소하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감정이란 게 없나? 왜 공감을 못 해주지?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제발 저에게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맞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체로 안 맞습니다. 예, 대체로 안 맞고요. 그리고 그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이 꼭 부부로서 사이좋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거에 결여된 조건이 아니에요. 예, 안 맞아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잘 사이좋게. 그리고 공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감이란 건 너무 희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모든 가족이나 배우자가 그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저는 안 하시는 게 관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예, 저도 포함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공감이라는 건요, 좀 더 멀리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요? 네, 예를 들면 뭐 제 책 이번에 나왔지만 근데 이걸 읽으시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라는 후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독자분들이 저랑 가족만큼 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공감을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서 느끼시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공감은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 그 안에서 찾을 때 찾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거나 가족으로 우연히 얽히거나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감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살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연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종류의 너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걱정에 비해서 또 예를 들어주신 부분이 무슨 사이코패스 수준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상범주 안에서 사실은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노모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때도 주말에 사무실 출근을 하면서 평소대로 하더라, 효자인데 그걸 보고서 저 사람 너무 공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부모님 떠나 보내드리고 이런 경험을 봐서 아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가족으로서 지켜보려면은요, 본인의 일상을 지켜야 돼요. 평소에 나대로,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루틴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런 인생 사건,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의연하게 견디면서 긴 기간 동안을 잘 건강하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도 생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신 건 아닐까. 그리고 또 따님 입시 이 문제. 예.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또 해줘야죠. 또 합격했어 하면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순간에 이전에 등록했던 거 빨리 취소를 해야 돈이 안 나가지. 이런 생각도 누군가는 정신 차려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만약에 배우자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라면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어제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태도로 내 남편을 이렇게 좀 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감을 서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수용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예를 드냐면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아침에 눈 뜨면 삼겹살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 나도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있는데 이건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둘이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혼 전에 이런 일치점이 있으면은 우리는 운명의 짝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공통점일 뿐이에요. 예. 근데 그 공통점이 이 사람하고 꼭 잘 맞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 결혼을 하면은 나중에 다른 점을 발견을 했을 때 이게 극복이 안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아침에 삼겹살 먹는 게 좋아? 그럴 수 있지. 나는 빵 먹을게. 이게 수용이거든요. 이럴 수 있는 게 사실은 배우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병렬로 두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죠, 마음을. 왜 달라? 나 좀 이해해줘. 빵 먹는 나를 이해해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작가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제 연애가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반성이 많이 되네요, 제가. 사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좀 공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좀 내려놓되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좀 태도를 가지고 임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것까지 내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 이해할 필요 없다.